Make a song for me. Many of them. Simple song for me. Words are forgive. Convey your guides to the nearest water. Your mind will show how clear it always be. Just once for once, look me in the eyes. Strange, how strange life can be. Sad, so sad, still it's okay. We can't comprehend. What can I say to this breathtakingly beautiful imagery? Make a room for she. You don't see as I see. Make a song for me. A walk by the sea. All the lives underneath. Imagine us three. Convey your guides to the nearest water. Your mind will show how clear it always be. Just once for once, look me in the eyes. Just once, let me be in your eyes. Strange, how strange life can be. Sad, so sad, still it's okay. We can't comprehend. What can I say to this breathtakingly beautiful imagery? Make a song for me. Many of them. 제가 만든 자작곡이고요. 그래요? 최근에 발매됐어요. 8월에 발매한 신곡이고 헐송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노래가 이제 제가 자연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많이 소외되고 주변부로 밀려난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고 네. 여기 중간 가사에 보면 Make a room for she, you don't see as I see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she가 이제 보통 자연을 여성형으로 네. 해서 sh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대한 마음을, 자연을 위한 우리 마음 안에 공간을 조금만 마련해 준다면 그런 의미였군요. 진정 네. 제대로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그래요. 텐데 그리고 네.
그런 그래서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라이브인데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요. 네. 자, 기후 위기, 뭐 환경 오염 이런 얘기 우리 말은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 정말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한번 모셔볼게요. 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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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와라. 알맹상점의 양매교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알맹상점의 대표라고 우리가 소개를 드렸는데 굉장히 이름이 재밌어요. 알맹상점. 어떤 것을 파는 곳인지, 어떤 이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맹상점은 국내 최초로 리필 스테이션을 오픈한 곳이고요. 리필 스테이션. 네, 네. 여기서 다양한 생필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또 껍데기 없이 알맹이만 판매하고 있는 상점입니다. 네, 리필한다. 우리가 다시 채워놓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용기에 리필한다 그런 의미죠. 맞습니다. 본인의 네. 용기를 들고 오셔서 필요한 만큼 그 용기에 채워가는 곳을 뜻합니다. 네. 또 공동 대표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 다른 분들하고 함께 하시는 건가요? 네, 저 말고도 두 분이 더 계시는데요. 고금숙 공동대표님이랑 네. 이주은 공동대표님이랑 이렇게 세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알맹상점은 그런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 속에 필요한 것만 사가는 네. 그런 상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제로 웨이스트라는 표현을 요즘도 많이 쓰거든요. 네. 대표님이 직접 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용어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는 우리말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제로 없다, 웨이스트 쓰레기, 쓰레기가 없는 삶을 뜻하는 건데요. 네. 사실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쓰레기 없이 살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제로 웨이스트에 가까운 삶을 한번 실천해보자는 그런 문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처음에는 환경운동을 하셨다거나 뭔가 전문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어떤 원래는 네. 그냥 가정주부였었고요. 아, 네. 가정주부하면서 제가 좀 활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 키우면 살 수 있는 게 인터넷 세상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주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사실 뭐 많은 주부들이 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사회운동, 시민운동 하시는 거 보긴 했지만 이렇게 상점까지 만들어서 하신다는 거는 보통 일이 사실 아닌데 그럴 만한 또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계기는 사실 아주 작은 씨앗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영향을 좀 받아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인스턴트 식품, 유해 물질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이 좀 많으셔서 네. 그런 식품들을 저는 되게 멀리하면서 좀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머님이 라면을 끓여주실 때 스프 대신 식초랑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상한 라면을 만들어주시고 네. 하지만 저는 밖에서 햄버거를 사 먹었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네. 이제 컸었어요. 네. 그런 영향이 저한테 좀 많이 있었고.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재적인 씨앗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게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미세먼지라는 게 네. 있었고 미세먼지가 생기기 전에는 또 쓰레기 대란이라는 게 네.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환경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럼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네. 되돌아봤더니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물론 이제 온 가족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대부분 주부들이 많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네.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또 캐나다에서 제 직접적인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캐나다에서 한 달 살기를 하시다가 그렇게 뭔가 제로 웨이스를 알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얘기도 어떻게 캐나다에 가시게 되셨는지. 캐나다 한 달 살기 간 거는 정말 그냥 친구가 네. 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실 갔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였었거든요. 5살?
이랑 3살이었는데 사실 그때 미세먼지 너무 심했었고 그런 청정 지역에 아이들을 한 달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갔었는데요. 일단 캐나다 하면 공기가 좋다 이런 이미지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네. 정말 한국이 미세먼지 너무너무 맞아요.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 공기가 청정하고 좋은 것도 너무 좋았지만 어딜 가나 초록한 나무들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특히 서울은 어딜 가든지 건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거기에 초록이 조금 있지만 네. 그곳은 초록이 가득한 곳에 건물들이 조금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위로감이 저는 되게 크게 느껴졌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대자연의 위대함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아 사람들은 자연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구나. 네. 내가 이거를 캐나다에서 체험하지 못했으면 이런 자연의 위대함을 정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자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내가 이 자연을 좀 지킬 수 있는 일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한국에서는 제로 웨이스트란 말이 생소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검색을 해봐도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도 네. 않았었고 심지어 저도 몰랐었어요. 그 단어를. 근데 다녀온 뒤로 이제 이런 환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꺼내고 저도 알아보면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얘기를 알게 되었고 그 용어를 저도 쓰면서 뭐 블로그라든지 네. 유튜브, 인스타에 제가 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네. 한마디로 인플루언서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 근데 뭐 우리가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까지는 뭐 이렇게 좀 쓰레기 없이 뭐 포장 안 하고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상점을 만든다. 이거는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네. 대표님이 생각해 내신 건가요? 상점을 만들게 되기까지는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혼자 실천을 했었는데요.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뭐 기업이, 뭐 제도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참 그런 한계에 딱 다다랐을 때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아. 알맹 모임이라요. 거기가 아. 바로 알맹 모임이라고 망원동에서 망원시장 중점으로 캠페인 활동하는 자발적인 그냥 봉사 단체도 아니고 모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알게 돼서 네. 제가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사실 망원동 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다 온 네.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시장에서 캠페인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제를 던졌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활동뿐만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엇일까 했을 때 해외에는 이런 리필 스테이션 같은 제로웨이스트 샵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한 명이라도 좀 가치를 전달하고 생필품도 좀 살 수 있게끔 하는 상점을 차리면 어떨까 하고 네. 이제 의견이 나오기 그 시작했고 모임에서 네. 이런 상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모임에서도 실제적으로 세제 소분이라는 건 하고 있었어요. 좀 작게 무인 세제 소분샵이라고 해서 네. 그 망원시장 한 켠에 빌려서 네.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다양한 제품을 하면서 소비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자 네. 해서 이제 10명 중에 3명이 손을 든 거죠. 그게 바로 저랑 고금숙님이랑 세 이주님이랑 분의 네, 이렇게 해서 대표가 시작을 하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 세제 소분이라는 게 네. 그럼 그릇을 갖고 가서 거기다가 뭘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알맹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제는 한 20여 가지가 돼요. 네.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액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달라요. 뭐 친환경, 비건, 유기농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고가 그리고 이제 일반 라인에서 좀 저가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많이 쓰는 뭐 베이킹소다, 가탄산소다, 구연산 이런 가루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에 세제 소분하던 게 이제 알맹 상점이 생기면서 네, 이렇게 다양한 다양해졌죠. 제품들도 그렇게 그러면은 거기 알맹이만 사가야 되니까 네. 어쨌든 받아갈 그릇을 내가 직접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좀 너무 성가시다. 뭐 꼭 그래야 되느냐. 또 잘 모르고 오신 분들 중에는 나 그런 거 안 갖고 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네. 분명히 안 가져올 것 같고 안 네. 가져온 걸 넘어서서 안 올 것 같았어요. 손님분들이.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망하지 말자는 네, 목표를 그렇죠. 가지고 1년만 운영을 하고 문을 닫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게 너무 소비자분들 과소평가했다는 거를 느꼈던 게 오픈한 당일부터 점점 많이들 찾아오시고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용기를 다 바리바리 들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 용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또 용기를
기부를 받아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그걸 씻어서 소독하고 건조를 해두고 비치를 해두거든요. 그 용기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 뭐 어디 가도 비닐봉지 뭐 이렇게 잘 안 주잖아요. 뭐 환경 부담금 내야 뭐 네. 경우 주기도 하는데 당연히 거기도 그런 거 안 주죠. 네, 저희는 당연히 없고요. 그러면 담아갈 때 어떻게? 담아갈 때는 네. 저희가 종이 가방이나 장바를 또 기부받은 게 있어요. 저희는 네. 재사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부받은 거를 이제 잘 모아뒀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기부받은 종이를 쓰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사러 갈 때 안 쓰는 뭐 쇼핑백 같은 네. 거 이제 기부 네, 맞습니다. 여기서 쓰세요라고 이렇게 네, 주기도 네, 네. 하는군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걸 쓰시거나 또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다들 오시기 때문에 본인 가방이라든 장바구니에 다 구비해서 오십니다. 이 종이 나눔, 종이백 이런 거 나눔 말씀하셨는데 네. 처음에 망원시장에서 이제 알맹 그 모임이 시작하셨던 게 거기 망원동 시장의 상인분들께 종이 가방 나눔을 시작하면서 맞아요.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알맹 모임을 만든 거는 이제 고금숙 대표님이 만드셨는데요. 이분이 원래 환경 운동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문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그만두시고 자기 삶을 되돌아봤더니 너무 삶 속에서의 이런 실천이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닐봉지는 너무 난무하게 사용이 네. 되고 있고 특히 본인이 좋아하는 망원시장을 봤더니 검정색 비닐봉투가 하루에도 수십만 장이 쓰이고 있다는 거 보고 우리 생활을 조금 바꿔보자. 근데 이걸 바꿀 때 여러 명이 좀 모여서 재밌게 캠페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드셨고요. 근데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당연히 비닐봉지 대신 사용해야 될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거를 제작하지 말고 우리 집에 곳곳에 숨어 있는 장바구니를 기부받아서 네. 이걸 다시 나눔을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장바구니 기부받고 종이 가방 기부를 받아서 상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한테도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캠페인하면서 나눠드리고 의미 설명해드리고 실제적으로 장바구니 이용하신 분들 계시면은 알맹이 선물을 정말 드렸었어요. 사과 한 알, 뭐 배 한 알 이런 식으로 제철 과일이나 네.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선물을 드리면서 독려하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소 모임 활동을 하시다가 실제로 이제 상점을 열어야 되겠다 할 때 사실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좀 돈이 좀 많아서 그걸 하시게 된 건지 어떻게 자본금을 준비하셨는지요? 네, 아니요. 사실 셋 다 돈이 없어가지고 네. 셋 다 이제 돈을 이제 십시일반 모아서 네.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환경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할 때 다 중고로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절감하는 네. 방법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미 인테리어가 돼 있는 공간을 저희가 엄청 찾았거든요. 그런 것도 줄이기 위해 네.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맹 상점이 아까 처음 문 열었을 때 망하지 말자 1년만 하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네. 벌써 지금은 1년을 넘겼는데 계속해서 뭔가 지금도 1년만 더 이런 좀 마음이 수익이 드나요? 좀 났나요? 네. 일단 저희가 그만두고 싶어도 이제 그만두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네. 저희도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수익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로 수익성 모델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는 일반 사업자긴 하지만 모델은 비영리 모델을 어떤 저희가 사회적 추구를 기업 같이.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를 줄이는 가치를 전달하자는 그렇죠. 세 명의 마음이 한결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크진 않지만 지금 같이 일하시는 매니저분들이 한 7분 계시거든요. 아하. 이분들의 월급이 밀리지 않고 아하. 월세가 밀리지 네. 않고 이런 것만으로 지금 현재는 감사한 네.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의 취지도 좀 제대로 잘 살리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알맹 상점 혹시 신부님
아니 뭐 저는 가보시면, 그런 게 있다라는 기사는 봤지만 네. 가본 적은 없고 네. 또 저희 신부들은 사실 그런 생필품을 잘 안 사잖아요. 그쵸. 저희 공동생활 하니까 네. 그냥 공동체에서 그냥 주는 거 그냥 네. 쓰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면 저도 가보고 싶긴 한데 아까 이제 뭘 파냐고 제가 네. 녹화 전에 여쭤봤는데 제가 살 수 있는 게 별로 제가 가정주부면 몰라도 그런데 칫솔 정도는 네. 대나무 칫솔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대나무 네. 칫솔도 있고요. 뭐 고체 치약도 있고요. 샴푸 바라는 게 있어요. 샴푸 네, 바. 머리를 감을 수 있는 비누로 네, 된. 고체로 된 네,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바디바에서 우리는 요즘 액체에 너무 익숙해져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고체로 된 비누들도 있고요. 아, 액체보다는 고체가 좀 더 나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화학 용기가 물질도 없고. 네, 맞아요. 그렇구나. 화학 물질도 훨씬 덜하고 그렇죠. 용기가 필요 없죠. 네, 고체는. 용기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화학적인 성분도 훨씬 음. 고체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뭐 용량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g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모든 네. 제품들이 세제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저희가 차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차 소분도 하고 있는데 모든 건 다 1g 단위로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 10g 주세요 하면 10g만 주시고. 네네. 뭐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차 같은 걸 담으시는데요. 그러면 10g 담으신 분도 있고 정말 1g 담은 분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러면- 대충 담고 이제 내가 몇 그램 됐는지 그 저울에다가 재면 되는 거죠? 네, 재고 어. 뭐 테이프다 적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 그람수에 맞게끔 뭐 계산이 30원짜리도 되는 있고 100원짜리고 다 다르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계산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저도 알맹상점을 가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전 또 이런 제로웨이스트 편집샵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네. 알맹상점이 지금 두 군데 있는 네. 망원 합정 네. 쪽에 하나랑 서울역점이 맞습니다. 하나가 있는 거죠. 네네. 저희가 어디를 가면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전 양쪽 다 있긴 한데요. 요일이 달라요. 있는 요일이. 네. 자, 그러면 또 이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디서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사오는 건 어떤 식으로 사오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네. 한 200여 가지 물건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세 명의 공동대표가 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쳤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준비를 할 때 세 명이 정말 사심을 담아서 본인이 이런 물건 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픽을 하면요. 네. 세 명이 논의를 합니다. 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이게 버려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지 네. 이런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하면 이제 그 생산자한테 연락을 드리는데요. 생산자한테 연락을 드릴 때 첫 번째 원칙은 일단 포장재가 없어요. 아, 근데 만약에 포장재 벗겨달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알아봐야 되는 거죠. 딴 데로. 네,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많이 네. 했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6월에 오픈을 했지만 그 오픈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이런 작업을 더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네. 용기 없이 납품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성가시고 사실 맞아요. 어려운 일인데 네, 그럼 네. 어떻게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질에 따라서 실리콘 한꺼번에 담아도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큰 벌크에다가 담겨서 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세미나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크게 포장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럼 상자에 그냥 가득 담아서 그냥 종이 상자 같은 그렇죠. 데다가 네, 그런 데다가 음.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칫솔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대부분 칫솔모가 찌그러졌느냐 안 찌그러졌는지 요거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죠. 저희 오시는 소비자분들은 또 이런 걸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칫솔모는 물만 묻히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칫솔모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받을 때 벌크로 받는데 비닐 포장 없이 상자에다 그냥 가득 네. 닫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찌그러져도 그거는 네. 정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포장지를 안 쓰는 거니까 네. 소비자도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사주신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왜 그러냐면 종이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종이는 재활용도 잘 네.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것조차도 다 자원이고 그렇죠. 또 이게 또 쓰레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또 문제가 맞아요. 생기기 때문에. 또 종이도 뭐 코팅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플라스틱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를 줄이자. 종이부터 플라스틱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네. 최대한 네. 줄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거기서 파는 알맹상점에 가면 또 만날 수 있는 게 여성들 그 기초 화장품도 네. 소분 판매를 그러니까 네. 이렇게 리필 스테이션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맞습니다. 거를 살 수 있나요? 지금 일단 대표적으로는 샴푸, 컨디셔너, 네. 바디워시, 바디로션 이런 게 있고요.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토너,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도 있고 선크림, 뭐 두피 세럼, 그리고 크림, 수분 크림, 진짜 로션.
거의 전 종류가 기초 케어는 다 있다고 네, 봐도 웬만한 되겠네요. 거는 네. 브랜드별로 다 네. 있진 않지만 그 종류별로는 다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여성들 화장품은 뭐 포장을 하면은 쓰레기가 더 나오는 그래요? 네. 소비인데 이 화장품도 소분 판매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보셨다고요?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알맹상점 기획을 했을 때 화장품이 가장 큰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세제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봤었는데 화장품은 알아봤더니 이게 안 되더라고요. 불법인 거예요. 소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덜어서 판매하는 네. 게.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는 취지랑 맞지 않게.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화장품 봤던 것 중에서 스킨케어보다는 생활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쓰는 샴푸, 뭐 컨디셔너 이런 거에 주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소분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알맹상점을 못 하나? 사실 조금 좌절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처럼 2019년도 12월쯤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생긴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2020년도에 첫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화장품의 이 자격증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본인의 피부에 맞게끔 이 화장품과 이 화장품을 덜어서 믹스해서 만들어주는 게 본인한테 맞는 걸로 네, 만들어서 맞아요. 쓰게. 네, 요 자격증 목적은 그건데 이걸 덜려면 소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격증 안에는 소분이 가능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조제는 아니지만 소분하려면 이걸 따야지 가능한 자격증 거예요. 있는 사람이 다뤄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판매를 하려면.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조제가 아니고 일단 덜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있어야지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첫 시험을 봤었고요. 그때 우스갯소리로 정말 아마 이 리필 소분으로 이 시험을 보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거다 할 정도로 왜냐면 정말 관심이 다들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리필이랑 소분이란 단어 자체가 그때는 생소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고 저는 떨어졌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험이. 그때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 몇 명 정도 됐어요? 많았어요. 5,000명 넘었어요. 6,000명 정도. 국가고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격증 취득하면 취직이 이제 잘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하려면? 그 책이 이만한 게요. 한 5권 정도, 4-5권 정도가 되고요. 법령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열심히 안 하셨나 보네요. 아니, 맞아. 그때 왜냐면 준비를 한다고 시간도 없는데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사실 좀 열심히 못한 다르니까. 또 첫 시험이라 정보도 좀 부족한 것도 맞아요. 있죠. 네,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한 분이 붙으셔가지고 정말 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다시 시험을 또 보셨어요? 한 번 더 봤습니다. 붙으셨고 두 번째는? 못 붙었어요. 아직도 그걸 못 붙으신 거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첫 번째 시험이 제일 쉬웠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봤더니. 붙었어야 되는데. 그때 맞아요. 그때 붙었어야 됐어요. 네. 다시 재도전의 의지가 또 있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제가 3회 때 시험을 봤는데요. 네. 완전 귀가 확 꺾였어요. 너무 거의 언어 영역 수준의 엄청 많은 지문으로 나와서 그냥 그 붙은 친구가 고생하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요즘에 정말 다행인 건 저희가 이걸 처음 이제 시험에 붙고 리필 세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가 들렸었어요. 제로웨이스 샵 무포장 가게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났는데 생활에 정말 필요한 이런 화장품을 판매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런 목소리를 저희가 또 정부 관계자분들한테 말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화장품 포장재 어택이라고 해서 그런 거 어택할 때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화장품 어택이요? 네. 말 그대로 화장품 포장재 샴푸통, 컨디셔너 이런 플라스틱 통이 우리는 다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분리 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정말요? 다 버려져요. 일반 쓰레기로.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요즘에 재활용 등급제라고 해서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모 모양 아시죠? 네. 세모 모양 밑에 옛날에는 뭐 아더, PP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면 지금은 재활용 최우수, 우수 뭐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근데 화장품을 이제 이거를 등급을 매기려고 화장품 포장재를 쭉 조사를 했더니 화장품 포장재는 90%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넣어야 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K-뷰티 산업 수출하는 거고 우리나라 수출에 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화장품은 이미지 산업이고 긍정적인 이렇게 좀 그런 표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어려운 단어를 넣는 거는 조금 힘들다 하면서 환경부랑 대한화장품협회가 협약을 맺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빼주는 조건이 한 번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예외 적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반대한다라는 네. 의미로 어택 활동을 했었었고요. 그 어택을 할 때 이거를 정당하게 넣어주고 회수를 한다면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네. 했었고요. 그때 요구한 거 토대에 이런 화장품 용기가 줄어들려면 리필 스테이션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도 같이 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 환경부 측에서는 진지하게 그 얘기를 받아주셨고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해주셨고 또 식약처랑 환경부와 같이 그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로 이 맞춤형 조제 관리사라는 자격증 좀 완화시키려고 시키고. 지금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있다가 아마 좀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 용기에 표기하는 것도 건의한 대로 됐나요?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10,000명 넘게 서명을 해주셨어요. 아, 네. 반대하신다고. 그래서 그 서명한 거를 이제 공문을 보내드리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그 내용을 철회를 하고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그 회수하는 목표를 좀 더 높였어요. 그랬더니 기업 측에서는 그럼 다시 어려움을 넣겠다 해서 네. 지금 화장품을 보시다 보면 아마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적힌 게 꽤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적용이 잘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어려운 과정인데 목소리를 내는 그 역할을 알맹상점에서 굉장히 또 사명의식을 알맹으면서, 갖고 하신 해주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네. 저희 말고 다른 단체도 같이 같이 했는데요. 했죠. 네, 네. 같이 했는데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목소리를 내서 가능했다기보다는 개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요? 개개인들 의식을 가지고 같이 합쳐져서. 목소리를 냈기 네.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이 소분 판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눠 쓰고 덜어 쓰고 이런 것들 요즘에는 좀 거부감이 혹시 있진 않은가요? 저희도 사실 초반에 네. 그걸 되게 걱정 많이 했었어요. 그 컨셉 자체가 재사용이기 때문에 썼던 걸 다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실천가들은 괜찮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런 걸 되게 거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 소비자분들이 없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기다렸던 분들이 너무 많이 네. 계셨고 본인들이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서 안에 건조를 시켜서 들고 오는 게 더 안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긍정적이네요. 그러네요. 껍데기도 수거하는 작업도 하신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그 회수센터라고 네. 하죠. 그거를 거주지마다 사실은 다 재활용 분리수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회수센터까지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수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분리 배출함을 보면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 없다는 거 뭐냐면 제품마다 버려진 쓰레기마다 성질이 다 달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게 있고 안 가능한 게 있는데 우리는 보면 그냥 종이면 종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비닐은 비닐 이렇게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선별장에 가서는 다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골라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현재로는 그걸 골라내는 거는 기계도 있긴 한데 플라스틱은 한정적이긴 하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손으로 네.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선별장을 한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처리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은 것들은 다 누락이 돼요. 네. 근데 작은 게 기준이 어느 정도 작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띄어야지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보다 더 작은 것들, 손바닥 크기만한 것들은 당연히 더 버려지겠죠. 네. 재활용이 잘 되더라도. 버려진다는 게 이제 일반 쓰레기로 그냥 그렇죠. 다 해서 매립되거나 네, 뭐 태워지거나 소각되거나 네. 뭐 열에너지로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 가게는 쓰레기를 줄이는 곳이니까 그런 선별장에서 버려진 쓰레기도 줄일 수 있게끔 작은 것들 한번 모아보자. 네.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는 재활용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잘 몰라서 그냥 버렸던 것들을 여기 공간에 왔을 때 짧게 교육하면서 좀 알려드리자.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교육 장소가 별로 없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알맹 커뮤니티 회수센터라는 이름으로 쓰레기를 걷어들이기 시작을 했었었고요. 모아서 무조건 모으는 거에 저희는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모아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쓰레기를 모으자라는 게 의미를 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모으는 게 병뚜껑. 그래서 이런 병뚜껑은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는 PP나 PE 소재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인데 불구하고 작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다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걷어들여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만드는 또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 기업에 보내드리고 이제 종이팩이라고 해서 우유팩이나 멸균팩이라는 게 있어요. 안에 하얀색이 이제 우유팩이라고 일반 팩이고 안에 은박지가 들은 게 멸균팩인데요. 얘네들은 또 다시 펼쳐서 씻어서 말려서 가지고 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곰팡이가 피거나 벌레가 생겨서 또 버려지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오시면 화장지, 나무 대신 화장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은 네. 모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분리배출 하세요 해서 끝났지만 사실 분리배출 해서 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랐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모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네, 제품으로 제품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재산, 네. 탄생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고 표현을 그러네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아서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소비자분들도 알면은 실천할 수 있는데 모르면 실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본인들이 모아서 저희한테 가져다 주시던지 주민센터에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아니까는 버리지 않고 저희한테 다시 모아서 물건을 만드는 곳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 피장의 집 가니까 네. 뭐 티백 뭐 껍질이라는 그 버리는 거 아니면 무슨 과자 봉지 그런 것도 다 세세하게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플라스틱, 맞아요. 유리 뭐 이러니까 이게 어디에 가야 되는지 네.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 맞아요. 가면 이제 교육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실제로 좀 어쨌든 분리수거할 수 있는 좀 분리대가 좀 확실하게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되어 있으면 근데 사실 분리 배출함이 세세하게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업이 만들어낼 때부터 좀 단위 소재로 네. 재활용 잘 될 수 있는 그렇죠. 소재로 그게 더 만드는 게 중요하죠. 가장 좋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 또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와다다 드렸는데 또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감사한데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재활용 분리 배출하는 것부터 일단 알맹상점 가서 배워야겠다. 그리고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거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손 씻고도 꼭 필요한 환경 실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가장 네. 추천드리는 방법이 거절하기. 네. 거절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환경 실천이라고 생각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텀블러 하나 딱 사야 바리바리. 되고 네. 장바구니 딱 들어야 되고 막 여기 장바구니에 뭐 빨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구비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 실천도 물론 좋지만 정말 진정한 환경 실천은 이런 걸 구비하지 않고 자원을 아끼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방법이 바로 거절하기인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가게 되거나 어딜 가도 다 하나같이 물티슈를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물티슈도 플라스틱인 거 요즘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티슈도 플라스틱, 겉에 쌓여있는 비닐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플라스틱을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쓰는 거죠. 나의 위생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이 몇 초 만에 쓴 플라스틱은 결국에는 500년 동안 떠돌면서 우리한테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물티슈를 받으면은 아주 친절하게 거절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거절하냐면 저는 일회용품 쓰지 않아서 돌려드릴게요 라고 돌려드리면요.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되게 유난 떤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뭐 이런 눈초리를 막 보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 네. 형성이 그래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선한 영향력 그리고 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도 줄이면서 상대방한테 거부감 들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절하기 거절하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제언의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의 알맹상점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렇게 주변에 보면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 편의점 생겼을 때 되게 신기했었고 저기는 약간 낯설고 네.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생활에 들어온 것처럼 제로웨이스트 샵이라는 공간이 지금 되게 특별한 공간으로 다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문화로 장착을 해서 편의점처럼 곳곳에 많아지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그냥 정말 동네 슈퍼처럼 네. 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포유는 우리 제로웨이스트와 그 실천에 대해서 알맹상점 양매교 공동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